일단 셧다운에서는 사실 숏런 상태에서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숏런과 롱런의 차이점을 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숏런 단기 혹은 롱런 장기라고 생각하셨을 때 절대적인 시간의 길이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뭐 12개월 미만 혹은 뭐한 5년 미만은 숏런이고 10년 이상, 100년 이상은 롱런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숏런과 롱런을 구분 짓는 것은 회사가 LLKE,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생산 요소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숏런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보이는 이 부분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숏런 같은 경우는 4개의 생산 요소 중에서 최소 1개 이상 회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기를 바로 숏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업자이고 이제 기업 내에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여서 추가적으로 노동을 이제 뭐 해고한다든지 혹은 추가로 더 뽑는다든지 혹은 산업을 뭐 다시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그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LLKE 중에서 한 가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숏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숏런에서는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셧다운은 일단 한국어로는 단기 조합 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short run decision not to produce anything라고 하는 게 단기간 동안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은 그래도 fixed cost, 한마디로 고정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그 기업이 그 사업을 완전히 접고 시장에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기업이 내야 되는 어떠한 뭐 월세 개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업이 시장의 자리를 맡아두고 하지만 생산을 안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월세는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월세를 바로 저희가 fixed cost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는 비용이고 고려를 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fixed cost를 이제 단기에서는 바로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셧다운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셧다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에서는 픽스드 커스트를 매몰 비용으로 본다. 근데 ATC 같은 경우는 ABC 평균 가변 비용에다가 평균 고정 비용을 더한 값인데 이때 AFC는 항상 어떻다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면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ATC를 움직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ABC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ABC와 P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셧다운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볼 것이 이제 ABC는 보통 이제 가변 비용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을 생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P가 ABC보다 높다는 것은 회사가 생산하여서 물건을 팔았을 때 얻는 수입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P가 ABC보다 작다라는 것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여서 내가 아무리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아도 계속해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차라리 안 파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P가 이제 ABC보다 작은 부분이고 회사가 보통 이 부분일 때 셧다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윗부분에서는 이제 P가 이제 ABC보다 큰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서플라이 합니다. 계속 서플라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추가적으로 롱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롱런 같은 경우는 앞에 숏런이 이제 LLK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이 컨트롤 불능이었다면 롱런 같은 경우는 LLK의 4가지 생산 요소를 모두 다 컨트롤 가능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롱런에서는 이제 단기에서는 셧다운이 있었다면 롱런에서는 엑싯이 있는데 엑싯은 한국어로 일단 장기 퇴출이라고 합니다. 이제 슐랑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존재하나 단기간 동안 생산을 중단한 것이었다면 엑싯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내에서 완전히 기업이 나가버리는 것, 즉 퇴출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완전히 퇴출하다 보니까 월세나 그런 게 개념이 없겠죠. 완전히 방을 빼버린다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엑싯의 개념, 즉 롱런 시기에는 기업이 어떠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서 매몰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이 매몰 비용으로 고려할 것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TC를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ATC는 아까 ABC, 셧다운의 ABC처럼 한마디로 이제 생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P가 ATC보다 크다는 것은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해드린 것 같이 기업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윤이 남는다는 의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생산하게 되시겠고, 반대로 이 부분은 P가 ATC보다 작다. 한마디로 비용이 내가 그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난다. 손실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기 부분을 이제 여기가 이제 X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롱런 이퀴빌리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롱런 이퀴빌리엄에서는 총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가 초기에 이제 프로핏 얻는 경우, 한마디로 이윤을 얻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가 한마디로 이제 마이너스 손실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롱런 같은 경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것을 제가 마켓, 인더스트리라고 하겠고요. 여기가 개별적인 individual fir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균형 가격이 결정되겠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인디비듀얼 펌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테이커, 한마디로 가격을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 D는 뭐와 같습니까? D는 P와 같고 M과 같다는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제가 첫 번째 경우잖아요. 한마디로 이때는 회사가 이익이 난 경우입니다. 이익이 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생산 비용이 어디 위치하는가. 생산 비용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P보다 낮겠죠. 그래야지 유닛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ATC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MC 곡선은 ATC 미니멈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MC 곡선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어디에서 생산하십니까? 바로 회사는 MC와 MR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게 이제 생산할 때 가격이 여기 있고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총 회사가 벌어들이는 프로핏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회사들이 이윤을 벌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들도 저기가 돈이 되다 보다 나도 한번 저기로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회사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firm magnet, 마그넷이 끌어들이다 혹은 자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사를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상 전반적인 마켓 내에서는 바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고, 전체적인 콘디션은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일 거예요. 사실 좀 더 낮아요. 좀 더 낮게 되면 사실상 여기가 D고 P고 M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또 이만큼의 손실이, 사실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겠죠. 또 회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가격은 높아지고 수요량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또 이런 상태로 새로운 이제 가격과 이제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서도 이제 ATC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 부분이겠죠.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의 프로핏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firm 마그넷이 작용해서 회사가 들어오고, 회사가 들어올 때는 또 손실이 나서 회사가 나가고, 이런 작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위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엎치락 뒤치락 계속하게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ATC와 이제 MRTP 곡선이 한 교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교점이 바로 ATC의 미니멈입니다. 이게 이제 MC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한 것이 좀 발생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TC 미니멈, 즉 한마디로 생산 비용이 최소화되어서 생산한다는 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Q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 Productive Efficiency, 이게 뭐냐면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최소 비용을 이용하여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MC와 MR이 만나죠. MC와 MR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